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 왕현입니다. 이제 두 번째 디아캐스트를 녹음하려고 지금 와 있는데요. 예, 제가 오프닝을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고 왕현 싶어서 씨가 이제 방송을 조금 한 번 하셨다고 벌써부터 막 첫 인사도 막 하시고 아주 노련해지셨어요. 예, 저번에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할 말도 못하고 약간 어버버된 게 있어갖고 오늘은 좀 재밌게 하고 오늘 뭐 싶어서 준비를 좀 많이 멘트가 하셨다고. 다 준비되어 온 것 같아요. 어제 연습하신 거 연습하신 아니에요? 것 같은데. 오늘 살짝 늦게 일어나셨다던데 어제는 연습을 하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은 노트까지 가져왔어요. 막 작은 노트. 지금 뭐 여러 검색하고 가지, 막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네이버 지식백과랑 뭐 이것저것 뒤져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는 왕현 씨가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제 직업인 요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하. 요리라고 하면 이제 뭐예요? 광범위하죠. 요리가 뭐 요리가 그냥 뭐예요? 요리가 뭐죠? 광범위한 거죠. 그냥 요리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슨 요리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먹고 사는 기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독일에서 얘기해보자. 이제 먹고 사는 뭐 삶의 지혜 같은 그런 그쵸. 노하우 같은 거.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룰 거고, 오늘 우리 방송 지금 환경과 어제 많이 바뀌었죠? 네, 잠깐의 공지사항을 좀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단은 김예술 씨가 돌아오고 말았고,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오노은 씨가 오늘 부재 중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방청객이 또 한 분. 두 분 아닐까요? 그래도 뭐 항상 있는 그래요. 분, 예. 네. 여기 항상 편집하시는 분은 항상 여기서 네. 같이 청취를 하시고 오늘은 또 특별히 웃음 담당 네. 예, 김우승 씨가 김우승 씨가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 왕현 씨가, 물론 왕현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셔서 오신 거지만, 지금 게스트 돌려막기를 해야 될 위험에 처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네. 이제 이거 올리면서 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공지를 해서, 아무래도 좀 베를린 거주 중이신 분들로 한 거지만,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출장도 가나요 혹시 MC? 출장. 괜찮다. MC 출장. 씨가?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 방송국에서 우리 그 경비를 대주면 출장을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그거를 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몸이야 갈 수 있지만 이 녹음기 하나 장만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거는 좀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좀 네. 방송국이 커지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베를린 쪽에 계신 분들 네. 중에 그냥 뭐 특별한 주제일 필요도 없죠, 그쵸? 그냥 나 한번 하는 얘기. 네 나와서 그냥 수다 떨고 싶다. 아니면 김예술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 보고 싶다. 김예술이 라던가. 있죠 그래요. 궁금증이 있을 수 그런 분들 진짜 누구든 상관없이 뭐 게스트로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 뭐 김예술 계정이나 뭐 저희 뭐 팟캐스트 공식 계정이나 그런 뭐 거 들어보셨겠지만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무게 있는 내용 네, 다루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아무거나. 그래서 그냥 나 이런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혹은 뭐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뭐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뭐 그런 게 없고 사연이 있다 뭐 고백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 원래 이 방송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 같은 어학원에 다니는 뭐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이 방송을 들을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은근 뭐 이렇게 뭐- 어필할 수, 너 혹시 들어봤어. 그 독일에서 어. 예술하게 하는 팟캐스트 한번 들어봤어? 뭐 거기 이렇게. 재밌던데 미리 이제 언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저희한테 뭔가 이렇게 괜찮네. 뭐 이렇게 그런 수단으로 것도 삼으셔도 저희는 그럼요. 뭐 언제든지. 네. 그래서 뭐 사연도 좋고 게스트 참가 신청도 좋고 그냥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희한테 뭔가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게스트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존재감을 막 이렇게 딱 심는데 뭔가 그때는 그냥 사진 찍는 왕연으로 했으니까 오늘 그랬죠. 또 다른 주제니까 또 그럼요. 한 번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은 왕현이고요. 지금 베를린에 온 지 1년 8개월 됐습니다. 1년 8개월 됐고 사진도 찍지만 원래는 요리를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하고 맞아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리했던 건.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초등학교 때 애기들 그러잖아요. 난 대통령 될 거야. 네. 소방관 될 거야. 이럴 때부터 난 요리사 될 거야. 약간 이런 오. 어머니 아버지가 요식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거는 뭐 친구들한테 뭐 그때도 요리해주고 그랬나요? 어렸을 때도? 중학교 때는 몇 번 해준 것 같아요. 막 그냥 우와. 간단한 거. 처음으로 자기가 했던 요리라고 기억나는 게 어떤 거예요? 요즘은 레시피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는 요리가 그렇게 막 붕 뜨고 막 그러기 전이니까 밥 피자라고 요즘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뭔지 아시죠? 네네네. 밥에 계란 섞어갖고 위에 치즈 얹어갖고 오, 그거를 그런 것도 해서 줬었고 와. 엄청 관심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섞고 손으로 하고 막 제가 듣기로는 자격증이 뭐 거의 뭐 그래서 3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 요리 자격증. 요리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지금 다 갖고 있고요. 총 음. 7개예요. 와우. 대단하신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약간 따라 압박이 있었어갖고 근데 그 자격증이 우리나라에서 따신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뭐 그 자격증을 인증해주는 그 기관들이 예. 뭐 여러 개예요? 아니면 이렇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그 어느 데서만 인증된 그 자격증이어야만 그거를 이렇게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최종의 질문이에요? 궁금해서. 구체적이긴 한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도 이게 뭐 깜짝 놀라서 그 질문에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는 일단 조리 관련 자격증 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자격증이고 그게 아마 외국에서도 통일이 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이번에 비자 받으려고 준비할 때도 그게 도움이 좀 됐거든요. 이런 건 뭐 고급 정보죠. 네,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격증 정보를 보면 그게 영문 출력이 가능해요. 이렇게 영문을 출력해서 저는 이번에 그쵸. 비자청에 갔다 같이 냈거든요. 여기서도 뭐 어떤 일할 때 자격증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그 저는 체크를 도움이 하고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러겠네요. 그게 안 되면은 이제 그 자격 시험 같은 거 여기서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그러게요. 되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디자인 관련 거에서도 뭐 포토샵이나 뭐 이런 자격증들 그런 것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리 자격증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거면은 아마 다 될 거고 그 외에 뭐 무슨 기관이라고 해야 되지? 다른 기관에서 나온 것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걸 발급해 주는 데가 있어요. 조리 관련해서는 식음료 관련해서는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종류가 3개나 있거든요. 자격증이. 근데 다 다른 기관이고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건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자격증이 급수가 있을 거예요.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종류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참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하게 뭐 답변을 드릴 수 그냥 있는 뭐 그런 거 관련된 거 이제 독일 오셔서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거 좀 미리 알아두시고 챙겨두시면은 뭐 일을 구할 때든 뭐 도움이 되시겠구나. 그게요. 비자 받을 때든. 특히 독일이 서류의 나라에서는 맞아요. 다음 얘기. 네. 다음 얘기. 흔들어 갔어요. 그럼 자격증 쪽으로 가봐. 자격증 뭐 정보 뭐 제가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요리사가 되고 싶었고 음식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청주에서 저는 고향이 청주거든요. 청주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어머니가 먼저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너 요리하고 싶으면은 요리 관련 고등학교로 가볼래? 이런 식으로. 뭐 그럼 요리고를 가신 거예요? 요리 고등학교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조리과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요즘 엄청 많아졌잖아요. 요리고가 있어요, 근데. 네. 요리 진짜 몰라서 조리과학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조리과학고등학교. 우와. 조리과학 멋있네, 고등학교라고 이름도. 시흥에 하나 있는데 저도 거기 시험을 봤어요. 공부를 엄청나게 못했어갖고 떨어졌고 거기서 뭐 분자 요리 배우고 그래. 아마 과목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요즘 저는 이제 그냥 조그만하다기보다 그냥 저기 부산에 있는 부산 조리과가 있는 학교로 왔죠. 부산정보학고등학교라고. 왠지 갑자기 혼자 지금 상상을 했는데 뭔가 그 요리 고등학교에 막 가면 막 한 달 동안 계속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파만 맨날 막 이렇게 착착착 양배추 치고 이런 거 정말 하고.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게 하고 한 달 들어가서 뭐 1, 2학년 때는 뭐 칼 가는 것만 수업 막 1시간씩 2시간씩 칼 갈고 막 이렇게 막 썰고 아이고. 하고 그 칼 초반에 잡는 진짜 법. 손이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굳은 살이 그리고 칼이 생각하는 거 계속 들고 있으면 무겁거든요. 꽤. 그렇죠. 손목에도 무리도 많이 가고. 제가 얼마 전에 왜 요리 다큐를 한번 봤는데 왜 김예술 씨한테도 이렇게 막 보내줬었는데 요리 빵? 다큐를 그냥 우연히 네. 봤는데 네. 근데 그게 뭐 요리 인류 뭐 제목이 그거 그거 재밌어요. 네 그거를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 불을 쓰는 그러니까 불이 테마였고 그 편에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불을 엄청 잘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들의 이 웍질 그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중국에서 가장 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요리 학교에서 이제 웍질을 배우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뭐래? 커다란 운동장에 이 학생들이 딱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서서 웍을 이렇게 들고 계속 그 웍질을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앞뒤로 하는 거. 근데 그 안에는 모래가 들어있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뭐 1학년인가 뭐 때는 그거를 뭐 몇 달을 한 다음에야 불을 사용할 수 있다. 약간 무술 같아. 그쵸. 저도 그런 확실히 인상을 받았어요. 요리라는 거는 몸에 익히려면 계속 반복적인 걸 뭐나 똑같죠. 뭐 요리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반복적인 거를 계속 해야지 능숙해지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래 제 얘기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베를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 한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이번에 비자를 받았어요. 3년을 받아갖고 어유 축하드립니다. 좀 더 베를린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때요 여기서 뭐 한식이죠 거기는? 그죠, 한식당입니다. 어때요 한식? 베를린에서 한식. 베를린에서 한식 초반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엄청 많이 생겼어요. 한식 많이 진짜 생겼어요. 정말 1년 사이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많이 가보셨나요 한식당에? 제가 한식당에서 일을 하고 한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따로 돈 주고 사 먹기는 좀 그래서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저기 유명한 곳은 가보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어때요 그러면은 독일 사람들이 한국 음식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일단 매운 음식, 매운 음식 매운 음식이고 맵고 달고 그죠. 그죠? 독일 사람들한테도 왠지 좀 잘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도 약간 짜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 좋아하잖아요. 한국 음식도 뭐 자극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극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한식을 먹는 것을 독일 사람들이 뭔가 건강하고 특별한 음식점에 간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독일 사람들이 약간 한식을 옛날에는 이제 일본 음식을 약간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그게 좀 옮겨 트렌드가 약간 변경됐다고 하는 거죠. 그냥 일본 음식에서 한국 음식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한국 음식이 지금 잘 모르겠어요. 베를린에서 어떻게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이 사람들한테는 약간 잘 알려지지 않은 뭔가 새로운 거 그죠. 한번 먹어볼까 이런 그런 느낌이라서 시도도 해보고 시도해봤다가 맛있으면 이제 자주 오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요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집에 와서 요리를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왕현 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도 그렇게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먹고 싶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음식을 왜 배웠냐면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을 때 바로바로 해 먹을 수 있으려고 배운 그게 좀 컸어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 먹는 편이고, 그래서 집에 손님 초대하는 걸 좋아해서 초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음식 해서 먹여주고 그 사람들 맛있게 먹으면 또 나도 기분 좋고. 그렇죠. 그 요리가 빛을 발하는 거는 같이 먹는 대상이 있어야 또 요리하는 맛도 나고 같이 먹는 즐거움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주 초대를 하고 그러신 거죠? 요즘은 인스타그램에 요즘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그 왕현식탁이라고 태그를 해서 올려요. 제 음식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왕현식탁 왕현식탁 검색해 뭐 보시면 그러면 그 본 사람들이 뭐 개인적으로 뭐 왕현 씨한테 저 밥 먹고 싶어요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 만약에 먹고 싶다고 하시면은 100명이 그럼 예약 받습니다. 예약 받고 이제 금전적으로도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 정도만 받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쵸. 아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훌륭하네요 그 정도. 얼마든지 요리를 먹는 건데 그죠? 얼마든지 저는 남에게 해주는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여기서 그래도 듣는 분들이 저도 뭐 처음에 왔을 때 요리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여기 와갖고 이제 식재료 사고 막
그런 거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그냥 장 보러 갈 때마다 뭘 해먹지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쉬운 빵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살라미랑 뭐 이런 거 그냥 사서 껴서 먹기만 하고 이러다가 그래도 뭐 냉장고를 부탁해 같은 프로그램 보면서 좀 뭔가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나도 이것저것 사 먹어봐야겠다 하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김예수 씨 요즘엔 좀 요리 좀 하시잖아요. 요즘엔 또 좀 나름 재미있죠. 좀 네. 자부심 있으시잖아요. 저도 김예술 씨 음식 먹어봤는데 맛이 있어요. 아닙니다. 인정하셨어. 아직 아닙니다. 왕현 씨가 맛이 있어요. 인정하셨어. 근데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요리를 원래 그럼요. 취미로 갖고 있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생활의 지혜 같은 거, 뭐 장 볼 때 팁, 혹은 뭐 조리할 때 이런 거 있으면은 아 이거 아주 웬만한 건 다 잘해 제가 먹는다. 오늘 생각했던 주제에 너무 딱 알맞은 아 저희 감사합니다. 독일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쵸. 제일 문제는 잘 먹고 잘 살아. 그런 팁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몇몇 가지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국보다 식재료가 싸니까 뭐 한국에서 뭐 일주일치 혼자 살 때 저도 한국에서 자취를 해봤기 때문에 혼자 살 때 일주일치 뭐 장보면 10만 원 훌쩍 넘어버리고 이러는데 여기는 거의 반값 정도로 든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사갖고 뭐 제 조리법 솔직히 내 입맛에 맛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사갖고 이것저것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처음 보는 식재료 있으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고 어떻게 먹나도 보고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한국에 있을 때는 듣도 보도 못한 식재료가 여기는 엄청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것저것 사 먹어보고 해보고 또 맛있으면은 주기적으로 사서 다른 조리법으로 조리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도 요리에 엄청 뭐 지금도 뭐 별로 이렇게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문외한이고 그래서 좀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혼자 살면서 무슨 도구부터 사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일단 이걸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그렇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도구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도구. 아싸 허를 찔렀어. 약간 살짝. 도구라고 말하면은 이게 왜 좀 당황스러웠냐면 사람마다 쓰는 게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코팅이 잘 되어 있는 프라이팬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그 코팅이 네. 일단 다 얘기해 주세요. 코팅 여기서 코팅이 잘 되는 네. 프라이팬 새 프라이팬을 사면 당연히 코팅이 잘 됐어요. 근데 쓰다 보면은 벗겨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벗겨지는 이유가 태우거나 수세미로 긁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잘 태우지, 조심해서 사용하고 잘 태우지 않고 그리고 씻을 때는 절대 수세미로 닦지 말고 수세미 뒤편에 그 스펀지 있잖아요. 스펀지로 충분히 불려놓고 그 스펀지로 닦아내고 그리고 다시 쓰기 전에 기름으로 한번 코팅을 꼭 해놓으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쓰기 전에 기름으로. 네, 기름으로 이렇게 살짝 발라놓고 그게 관리하는 방법이죠. 제가 지금 여태까지 날린 프라이팬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야 알았네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도구라고 하면 기다란 젓가락 같은 거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렇죠. 그런 건 어디다가 사용하나요? 면 삶을 때, 기다란 볶을 젓가락은 뭐 볶음 주걱 대신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재료 이렇게 접시에 옮겨 담을 때 아니면은 저는 젓가락 엄청 용도를 엄청 다양해요. 저는 숟가락으로 간보는데 젓가락으로 간보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전 기다란 젓가락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잘 드는 칼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도 좋지. 그것도 여기서 파스타 많이 해 먹으니까 면채 있죠. 좋죠. 채 이렇게 물 빼주는 거. 그죠. 도구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무슨 음식을 해 먹는지도 모르고. 그건 그렇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도구를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딱 이렇게 뭘 구비해 놔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쓰기 편한 도구가 최고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게 요령이 없으니까 일단 이걸 사고 그러면 다른 요리를 할 때 어느 날 어떤 새로운 요리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얘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뭔가를 또 사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비효율적으로 뭔가 운영하고 있는 느낌을 스스로 받게 되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자취할 때는 이것저것 사고 막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했는데 제일 쓰기 편한 거는 포크가 진짜 다용도거든요. 포크, 숟가락, 젓가락, 조리도구 다른 건 그렇게 막 솔직히 베이킹 하는 거 아니면 그죠? 네, 그죠. 그 포크, 숟가락, 젓가락만 있으면 웬만큼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좀 불편한 건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오늘 뭐좀 아니 뭐 질문들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레시피 아까 뭐 기본적으로 해 먹을 때 뭐 이 정도는 부담 없이 뭐 해 먹을 수 있는 레시피가 될 것 같다.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은 안 했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게스트 중에 구효한 씨 같은 경우에는 비법 소스 이제 그냥 간장과 설탕만 잘 쓰면은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가이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주 쓰시는 어떤 소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식재료 중에 이거 있으면은 아주 감초 같은 역할을 한다라던가 뭐 본인의 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거는. 저는 음식을 할 때 단맛과 짠맛이 있으면은 인공조미료 많이 쓰시는데 인공조미료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인공조미료를 잘 쓰진 않지만 먹는 걸 엄청 좋아한답니다. 아무튼 인공조미료가 없이도 단맛과 짠맛을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은 그 인공조미료 못지않은 감칠맛을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일 때 보통 설탕 안 넣잖아요. 네. 근데 티스푼으로 약간 설탕을 티스푼으로 넣으면은 그 감칠맛이 나요. 그 단맛과 짠맛이 만나서 그 조화로운 맛이 감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음식을 할 때 설탕을 조금씩 넣어요. 그 조금이 아주 소량인데 맛이 그 단맛이 아니라 단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는 게 아니라 감칠맛을 내려고 설탕을 넣는 거죠. 뭐 쓴맛도 좀 잡아주고 단맛이 모든 맛을 잡아줘요. 매운맛, 짠맛, 뭐 떫은 맛 그런 거 다 잡아줘요. 김예수 씨 지금 표정이 너무 왜요? 되게 아니, 막 상상하면서 들어야 되잖아요. 엄청 완전 몰입해. 오늘 김예술 씨가 뭔가 김예수 씨 표정 때문에 지금 방청객분들이 웃음을 지금 참고 왜냐면 계시는데. 저한테도 매일매일 이 밥해 먹는 게 아주 그죠. 중요한 모든 이슈이기 때문에 아주 맨날 저 혼자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리 많이 해보신 분들만의 이제 그 노하우들 있죠. 그런 걸 제가 이제 잘 드러나야. 김예수 씨에겐 생각이 있잖아요. 김예술 씨 저는 생강, 양파, 향신료를 안 파, 좋아하시죠? 마늘 이것만 있으면은 그쵸. 그 소금, 후추 끝. 모든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향신료들이죠. 그래서 근데 그 단맛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단맛 낼 때 그 양파를 쓰거나 아니면 당근, 육수 괜찮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단맛을 좀 내는 편이고 정말 맛이 딱 보려고 하는데 막 이상한 맛이 나면 그때 설탕으로 커버치는 편이라서 좀 야채나 과일에도 단맛이 들어있는데 네. 그런 걸로 쓰게 되면 근데 양이 좀 많이 들어가게 그쵸 그렇게 되니까 조화로움을 생각한다면은 뭐 진짜 그냥 갑자기 또 떠오른 건데 왕현 씨 냉장고나 뭐 이 찬장에 항상 있는 식재료가 어떤 거예요? 식재료는 저는 식재료를 따로 구비해 놓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혼자 자취할 때 버린 기억이 너무 많아요. 뭐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잘 안 챙겨 먹게 되고 그래서 항상 버리는 게 너무 많아. 식재료를 항상 구비해 놓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좀 때 사다 놓고. 그때 그날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저 튀김 네. 튀김 있잖아요. 제가 튀김은 아무리 뭐 TV로 보고 뭐 그걸 해도 제가 집에 뭐 그 기름 온도계까지는 안 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이게 독일 보면 보통 인덕션이나 그죠, 아니면은 그 헤어트로 그 전기판으로 가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불 조절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기름 온도를 어떻게 맞춰서 이걸 튀겨야 될지 이게 좀 뭐 거기 TV에서는 뭐 이렇게 튀김 뭐 조금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뭐 이게 붕 잘 뭐 거품 내면서 잘 뜨면은 요때가 최적의 뭐보다. 근데 그게 감이 안 와요. 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김예술 씨가 진짜 정말 작정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저 뭐 오늘 개인 인터뷰 하러 온 거 같네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면 웬만하면 튀기면 다 근데 맛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 답변을 유용한 드릴게요. 질문이니까. 튀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튀김 온도를 끝까지 올려요. 한 220도 정도. 어떻게 알아요? 220 그거를 어떻게 젓가락을 넣어보면 돼요. 젓가락이 그럼 나무 아무것도 젓가락이 없는데. 이렇게 튀겨져요? 아니 튀겨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대고 이렇게 대고 있으면 기포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요. 이렇게 일자로 기포가 올라오는데 그 정도 됐을 때가 180도 정도거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좀 더 놔두고 연기가 날랑말랑 기름에서 연기가 날랑말랑 그 정도 되면은 거의 끝까지 올라가거든요. 저 진짜 궁금한 거. 저는 진짜 요리를 잘 모르니까 저는 튀김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 튀김을 할 때 그 기름을 그 기름을 제 표정이 웃겼나봐요. 기름을 넣는 그 냄비 뚜껑을 닫아요. 닫아놓으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기름 수증기가 올라오기 근데 때문에 그거를 닫아놔야 더 빨리 올라오잖아요. 자세한 이유는 저도 지금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거 모르겠다. 나 찾아봐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 근데 나도 근데 아무튼 그렇게 안 한다. 닫아놓고 데우지 아니다. 기름 수증기가 올라오기 전까지 닫아놔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수증기가 뚜껑에 다시 해서 다시 흘러내리면 기름인데 왜 수증기가 생겨요? 수증기라고 말하면 기름 열 때문에 기름이 증발하는 거죠. 기름이 열 때문에 그 공기랑 반응해서 수증기가 맺히잖아. 그럼 그게 다시 물로 들어가면 물이랑 기름이 섞이면 안 되잖아. 아니, 물로는 안 돌아가요. 기름 아니야? 수증기라고 기름밖에 하는데. 없었는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기름이 공기 증발을 중에 해요. 있는 수분이 있잖아요. 이 열 때문에 공기 그래요? 중에 있는 수분이 맺힐 수도 있잖아 뚜껑에. 일단 이건 넘어가. 네, 그래요. 이건 넘어갑시다. 과학 시간도 네, 아니까. 아까 그래요. 그 그럼 튀김- 일단은 여는 걸로. 네. 튀김 요리를 계속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220도 정도로 네. 좀 놔둬 연기가 네. 연기가 날 정도로 연기가 네. 날랑말랑할 정도로 올린 다음에 거기에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양의 튀김, 그러니까 뭐 닭을 튀기면 닭고기, 뭐 야채를 튀기면 야채를 가득 넣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적정 온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갖고 제 튀김할 때 방법이요. 그럼 처음에 넣은 튀김은 빨리 익을 거 아니에요 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넣는 거죠. 예의주시해야 되죠 그거. 그건 계속 봐갖고 뭐 그러니까 지금 김예술 씨는 한꺼번에 넣는 그 와중에도 먼저 들어간 게 먼저 그러니까 익는다. 아무리 빨리 넣어도 먼저 넣는 게 먼저 익을 거란 말이야. 그냥 튀김은 요리는 그렇죠. 요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왜냐면 그 끓는 그 기름에다가 초보 입장에서는 끓는 기름에 이렇게 넣으면은 기름 튀길까봐 신경 쓰여가지고 빨리빨리 못 넣어요. 아 맞네. 그 부분을 제가 생각 못 천천히 했네요. 넣다 보면은 먼저 익힌 게 맞아요. 나중에 까매져 더. 그러면 그 이 망이라고 하나? 네. 채를 사용해서 한 번에 훅 넣는 건 어때요? 그러면 위험해요. 위험하죠. 왜 위험하죠? 기름이 연기 확 올라요. 이렇게 올라요. 기름 거품이 엄청 많이 올라요. 맞아요. 넘쳐. 그렇군요. 오늘 내용이 좀 점점 개인 그냥 요리를 쓰고 아니 대변하는 거예요. 요리를 근데 이거 못하는 유학생들이 사람을. 아마 공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정말 모르니까. 물론 이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해줘. 정말 힘들 때는 그 튀겨 먹어야죠. 튀김은 편하니까. 맛있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튀김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뭐 거기다 맥주를 넣으면 더 바삭하다.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던데. 저는 약간 묽게 하는 편이에요. 반죽을 약간 물을 좀 많이 넣어서, 왜냐면 물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바삭해지는 느낌이 좀 많아갖고 저는 물을 좀 많이 넣는 편이고 약간 묽게, 약간 그 일본식 튀김 덴뿌라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덴뿌라는 이렇게 완전 묽은 반죽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나왔을 때 바삭바삭하고 그런 느낌을 좋아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기름은 뭐 쓰세요? 기름은 그냥 시중에 파는 그러니까 어떤 기름? 일반 뭐 그 왜 그냥 여기- 해바라기나 해바라기유인 거 라스나 같아요. 뭐 이런 거. 그냥 뭐 올리브유로는 튀김을 하지 아 않습니다. 그쵸 그거 위험하죠. 네. 바람 그 적정 온도 이상으로 가면은 그거 타서 올리브유로는 그래요? 튀김을 하지 그건 않습니다. 하면 안 된대요.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렇군요. 맞아. 데펴서 먹는 음식에는 올리브유가 적절하진 않습니다. 튀김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튀김으로 거의 한 10분 정도 얘기한 그래요? 것 같은데 그럼 또 이제 뭐 할까요? 제 소개를 하다 지금 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 올까요? 네, 저희가 잠깐 쉬고 왔는데, 왕현 씨를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흥분을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너무. 근데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아니, 뭐 즐거웠죠. 아니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다. 뭐 그렇잖아요. 제가 물어본 거 뭐, 물론 개인적이라서 좀 죄송한데. 약간 질문들이 약간 뭐 개인적인. 단맛 어떻게 내냐 했는데 설탕 얘기하시고 기름 어떻게 하냐 했더니 뭐 젓가락 넣고 뭐 튀김옷은 그냥 튀김옷을 어떻게 만드냐 그랬더니 묽게 만들고 이게 뭡니까? 저한테는 답변이 네? 이거 충분하다고 영업 생각하는데. 비밀 그런 건가요? 뭐 네? 그 영업 정도는 비밀? 아니고요. 이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알려주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은 인터넷을 참조. 제 생각에 그럼 이건 어때요? 한번 워크샵 한번 할 의향 있으십니까? 좋죠. 저는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그러면은 걸. 워크샵을 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괜찮네요. 소규모로 이렇게 뭐 이거 몇년 듣고서 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레시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시고 이번 뭐 워크숍을 만약 하게 된다면 이 요리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먹고 같이 만들어 볼 거고 이런 거 좀 어때요? 좋네요. 저 지금 머릿속에 반짝 떠올랐어요. 이거 빼박 켄트예요? 괜찮습니다. 펜트가 뭡니까? 요즘 배운 신조어 아니에요? 신조어 아닙니다 그거. 아 진짜. 뭐 원하신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변명을 하자면은 네. 제 변명이죠? 레시피는 네. 없습니다. 제 레시피는 항상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지금 현실이야. 게스트를 지금 지금 뭐- 게스트에게. 김예수 씨 오늘 상당히 네. 공격적이고. 지금. 그러네요. 오늘 제 요즘 컨셉을 좀 바꿨고요. 어.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셨는데. 뭐 워크숍 하게 된다면 사람들 눈에 이렇게 뭐 딜을 보이는 하시는 게 거구나. 아니고. 이렇게 지금 밀당하시는 거죠? 뭐 지금. 워크숍 좋죠. 알겠어요. 제 이름 걸고 워크숍. 일단은 뭐 한다는 걸로 하고. 그 왕현식탁 그 하신 거 그거만 말씀하신 거죠? 왕의 식탁 연장이 될 수 오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그래요. 조촐하게 한번. 네. 주최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이 레시피 관련된 거는 좀 이제 좀 자제하고 이제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있으시죠? 네, 네. 저는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고 독일의 식문화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얘기를 해봤으면 뭐 공부를 좋을 것 좀 같아요. 해오셨나 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위키 친구와 네이버 백과를 좀 알겠습니다. 좀 들어가기 전에 김현 씨 독일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묻고 싶어요. 독일 네. 음식을 그래 왕현 씨가 질문해보세요 저희한테.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이건 정말 맛있었다 아니면은 이건 기억에 남는다 약간 이런 음식이 저는 있어요. 빵이요. 빵. 네. 빵이 다양하고 그리고 맛있고. 빵 뭐 여기서 흔히 먹는 뭐 브레첸 같은 종류. 브레첸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그 기본 빵들 있잖아요. 그냥 브레첸이 기본 빵인데요? 그런가요? 공물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별로 이제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 브레첸 그죠, 그렇죠. 그죠. 브레첸이 그건 저한테 제일 익숙하지 기본적인 않고. 네. 그러니까 어떤 왜- 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마트 가면은 빵 코너 있잖아요. 빵 코너에서 이렇게 제일 저렴하게 파는 빵부터 해서 뭐 크로와상 아니면 뭐 해바라기씨 박힌 거, 공물빵. 뭐 호박씨 박힌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식사 대용으로 다른 거랑 잘 어울리는 그런 빵들 있죠. 근데 이제 일반 마트보다 뭐 비오 컴퍼니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빵집에서 아침에 가면은 그래도 신선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먹는 거, 잼도 맛있는 거 많고. 그죠. 그 브런치 메뉴라고 하죠. 네. 그 왜 카페 같은 카페 데서.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이 저는 먹을 때 이게 유럽이구나, 여기가 유럽이구나 하는 그런 맛들. 엔조이 씨는 어떤 누가 여기 이거 하면서 엔조이 씨라고 불러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놀랐어요. 엔조이 약간. 씨? 감동 받으셨나요? 저요? 엔조이 씨는 어떤 독일 음식 좀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전 솔직히 빵은 되게 좀 별로예요. 안 좋아해요? 네. 케밥은 여기 좋아하시고? 케밥은 별로예요. 케밥은 별로예요. 케밥은 별로고요. 케밥은 독일 음식이라면 터키에서 건너온 음식이라서 다 사실 그런 거는 별로고, 네 별로예요. 그죠. 독일 음식 다 별로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긴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도 여기 뭐가 맛있다, 여기 빵집에 뭐 이 빵이 맛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 뭐 그걸 사 먹긴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케밥 같은 경우는 치킨이나 양고기를 이렇게 먹는 것보다 다르게 먹는 게 맛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독일에서 음식을 얘기하자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독일 음식 자체가 그렇게 양 옆에 음식 강대국 있잖아요. 프랑스랑 이태리가 양 옆에 있는데 이 양옆 국가들보다는 한참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약간 이게 뭐 향토적인 문제죠. 땅이 비가 오긴 오는데 네. 적정하게 내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독일 식재료도 풍부하지도 않고 그래요? 예, 생각보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런 데서 파는 거 다 수입인가요? 뭐 토마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 왕현 씨가 먼저 뭐 그런 것들보다는 풍부하지 않다는 게 지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땅이 그 농사지을 적절한 땅이 아닌 거죠. 비 강우량도 그렇고 바다에 인접해 있는 북쪽에도 그렇게 어항량이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독일 음식이 아까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네. 지금은 솔직히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마트에 갔을 때
뭐 이태리는 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마트에 있는 뭐 베리류의 양과 다양성이나 뭐 질이나 이런 거나 뭐 버섯이나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다양성이 독일이, 좀 적다. 네, 좀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감자는 독일이 괜찮은 것 같은데. 감자도 네. 이 감자에 대해서 제가 재미난 일화를 또 아, 준비된 거 아, 위키에서 흥미로워요. 수첩을 가져온 이유가 그거는 읽어야 됩니까? 네. 읽는 알겠습니다.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하려고. 독일의 그 프로이센 지역 이름이 프로이센, 옛날 지역 이름이 프로이센 지역의 그 프리드리 대왕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감자를 이렇게 장려하려고 벌였던 정책이 뭐냐면은 왕 텃밭에 이제 감자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걸 병사들한테 지키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사람들이 귀한 걸 키우는 줄 알고 몰래 농부들이 밤에 잠입을 해서 그 감자를 캐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퍼지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밌지 않나요? 되게 심리를 이렇게 그죠, 이용한. 그죠. 그게 뭐 왕이 진짜 감자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병사를 지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만 그런 식으로 장려 정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실수지만 이거 승화시켜서 내가 그렇게 의도한 했어. 거다. 어쨌든 그래서 감자가 여기서 이렇게 네, 그렇게 뭐 많이 퍼졌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 감자도 그렇고 여기 독일에 유명한 게 돼지고기, 소고기 주식으로 이용하는 게 돼지고기, 소고기고 소세지. 독일 유명하죠, 소세지. 여기서 그럼 나오는 고기들은 수입이 아니라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도 옛날에 돼지를 많이 기르고 그걸 이제 가축을 음식물 남은 거 처리용으로도 사용하고 그걸 나중에 소시지로 만들고. 왜냐면은 독일이 겨울이 길잖아요.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런 약간 저장식품. 네, 절임을 하고 야채들도 마찬가지. 제일 유명한 게 자워크라프트도 그렇고. 이렇게 마트에 가면 생선들도 다 이렇게 절여서 그죠, 팔거나 훈제를 해서 팔거나 그렇더라고요. 독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생선이 향어. 향어? 그게 뭐예요? 청어죠, 청어. 향어도 먹는데 청어를 가장 청어가 많이 그거예요? 엔초비? 엔초비는 멸치. 정어리? 엔초비는 정어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어리, 멸치. 네, 멸치랑 약간 네, 조금 비슷한. 큼직한 멸치. 네. 네. 그런 거고. 청어는 마트 가면 이렇게 절임 코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생선이 기름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절임으로 항상 먹고 훈제로 독일인들은 예전부터 뭔가 좀 그죠. 기름기가 있고 그죠. 뭐 좀 짭조름하게 이제 좀 가공이 맞아요. 된 그런 걸 먹고. 먹는다. 긴 겨울을 나기 위한 네. 절임 식품을 먹어야 하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약간 입맛이 좀 짜고. 그럼 슈니첼도 여기 음식이에요? 슈니첼은 여기 음식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먹는데 원래는 오스트리아 음식이에요. 맞아. 그걸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엄청 싫어한다고 하더라고.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음식 갖고 가서 먹는 걸. 그러면은 독일 요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뭐 떠오르는 건 없는데. 음식에 음료로 맥주 포함되는 거니까 맥주 당연히 요즘 네. 유명한 맥주가 있고 소세지 그리고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햄버거. 여기. 함부로 함부르크. 햄버거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음식이거든요. 그거를 세계대전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오 확실한 정보. 찾아봤습니다. 오늘 열심히 찾아본 결과로 햄버거가 이제 미군들이 와서 그걸 보고 이제 미국으로 갖고 가서 미국식으로 발전된 나 이거 거죠. 아주 저는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고 있었죠. 좋다. 이건 몰랐어. 햄버거. 되게 간편한 요리들이네요, 얘네들은. 그죠. 얘네들이래. 죄송합니다. 독일 여러분. 죄송합니다. 독일이 생각보다 땅도 넓고 그래서 뭐 식재료도 많고 이럴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다양하진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많지 않아요? 뭐 쓸만한 식재료들. 그죠.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용할 수, 감자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쓸 수 있는 많이 여러 군데 쓸 수 있는 재료잖아요. 그런 재료들을 좀 더 다양하게 연구를 했으면 되는데 독일인 특성상 약간 검소하고 그리고 뭐 멋내지 않은 약간 그런 게 독일인 특성이 검소한 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냥 제 생각에는 독일인들도 맛있는 건 알아요. 맛있는 건 아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파고들고 약간 굳이 화려하게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사 먹고 말지. 특성상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거구나. 제가 그냥 그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관찰하면서도 이 많은 독일인들이
이 케밥집과 그 중국 그 박스 누들 집이 그죠, 없으면 이들이 어떻게 연명할 수 있을까? 많은 독일 친구들도 그러더라고요. 뭐가 제일 맛있냐 물어보면 케밥이 제일 맛있다. 배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제 여기 독일에 오신 게 네. 그 처음에 뭐 사실 독일하고 요리랑은 이렇게 매치되는 게 크게 없잖아요. 문화적으로 그죠, 독일의 요리 문화 그죠, 그죠.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사실 마땅히 아까 없고. 말했듯이 양옆에 요리 강대국 사이에서 네. 있는 나라기도 하고. 그러면은 독일로 오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네, 제가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원래는 요리를 그만두려고 독일에 오게 됐어요. 요리를 그만두고 사실은 건축을 하고 싶어서 왔거든요. 맞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막상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막연한 거죠.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냥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왔는데 너무 약간 붕 뜬 기분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다시 시작하게 됐죠. 내가 돈 벌어먹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밖에 없구나. 약간 좌절하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엄청 만족하고 하고 있어요. 네, 좋네요. 그것도 뭐 아까 뭐 저를 공격하시겠다느니 뭐 아까는 질문이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들이어갖고 그쪽으로 너무 이야기가 너무 도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지금 뭐 질문들 좋네요. 만족스럽네요. 혹시 준비해온 이슈 없나요? 뭐 독일 식문화 독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일 식문화는 그 정도로 해두고 제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뭐 어떤 얘기요? 질문 한번 또. 왕연식탁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그러면은 제가 질문 하나 생겼네요. 네, 어떤 왕연식탁을 뭐 왕연식탁이라는 거를 꾸리기 이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주변 사람들 이렇게 초대해서 요리해 주는 거를 즐기신다고 그죠.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에피소드가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뭘 느꼈는지 유학생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뭐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느낀 점들이나. 왕연식탁이 뭐 이렇게 뭐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밥 먹자고 그냥 초대하고 그냥 뭐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밥 먹고 하는 건데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그거를 제 취미생활처럼 다시 요리를 하는 거니까 잠깐만요. 왜요? 이야기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갖고 아무튼 요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취미생활로 요리를 하는 거니까 뭐 특별한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약간 힘에 붙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음식을 뭐 그냥 막 대충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성 들여서 하는 음식이고 한데 힘에 붙이긴 한데 그걸 먹는 이제 사람들을 보고 하면서 맛있다고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계속 할 그런. 그럼 반대로 맛없다고 한 적은 없죠 누가? 아직까지는 없네요. 다행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리를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뭐 해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누가 이렇게 먹다가 맛없는 걸 먹어도 맛없다고 말을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나는 뭐 요리를 해주는 입장이고 요리 드시는 분이 뭐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는 문제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은 맛없다고 어떤 부분이 맛없다고 얘기해주면 좀 더 좋을 거는 같아요. 왜냐면 뭐 제가 들어보고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근데 독일 사실 그런 거를 이제 요리를 해주면은 뭐 일단 그 요리를 받아 먹는 입장이니까 뭐 맛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맛이 어떻다 뭐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거는 뭐 이런 부분에서 맛있는 것 같아라는 이런 좀 디테일한 감상들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받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요리를 해줬을 때 야 이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괜찮다. 약간 이런 분들이 더 많았으면은 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재밌을 것 생각을 같아요. 하죠. 그런 게 더. 만약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김민수 씨가 한번 제가? 기획을 해보신다면 왜 독일에서 다 이렇게 혼자 사시고 이런 네. 사람들이 많고 요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맞아. 꼭 제가 그걸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분들을 이렇게 모을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은 네.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저도 좋아요. 요리 저도 관심 있고 해먹는 거 가끔. 그 낙이잖아요. 먹고 사는 유학생활에 네. 꽃이죠. 아니요. 같이 식사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식사하는 건 좋은데 그쵸. 하는 건 싫죠. 뭐 그렇겠죠. 엔조이 씨, 엔조이시니까. 엔조이 씨는 엔조이는 즐기는 거에 뭐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많은 뭐 한 요리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먹는 사람도 당연히 있어야 돼. 요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먹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비율이 맞아야 돼요. 네. 한번 제가 곰곰이 준비를
곰곰이 준비를 꼼꼼히? 꼼꼼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옛날에 독일에서 예술학의 페이지에 주최했던 홍어 식탁 엄청 그쵸. 재밌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쵸. 좋은 좋았죠.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게. 저는 엄청 괜찮았어요. 그 프로그램. 그거의 연장선으로 뭔가 또 다시 할 수 음.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네, 뭐 좋습니다. 저도. 네. 네, 두 분이 앞으로 번창하시길 알겠습니다. 전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먹는 사람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맛있게 먹어줄 사람은 필요하죠. 음식을 먹으러 오신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좀 김예솔 씨처럼 요리를 좀 그래도 해본 경험이 많이 있어서 좀 뭐 구체적인 질문이나 구체적인 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아예 어떻게 이런 음식을 만들었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반응을? 혼자 그냥 음식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놀라워하는 것보다는 그냥 흥미로워하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요리를 그냥 먹으려고 배부르려고 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즐기려고 하는 네. 사람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일단 요리라는 게 그렇게 저한테는 엄청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지만 누구에게는 만약에 엔조이 씨를 예를 들어서 엔조이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별로 흥미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청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기하죠, 정말. 네. 그리고 뭐 가끔 보면 요리를 어떻게 시작할지조차 감이 안 잡히시고, 그러니까 보통 뭐 그래도 요즘엔 인터넷이 있으니까 어떤 음식을 치면은 굉장히 이제 구체적인 뭐 재료의 양이나 뭐 조리법 같은 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가끔 보면은 뭐 맨날 똑같은 종류의 파스타만 해 먹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모든 면에서 좀 같은 말이긴 한데 일단 시도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리가 어렵다고 그냥 보고 어렵네 이러고 말기보다는 한번 그냥 약간 밑져야 본전식으로 맛있든 없든 해보고 맞아요. 그리고 만약 그게 마음에 들면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더는 맛있겠는데 약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흥미들이. 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발전되고 하면 저도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서 처음에는 저도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해 먹었었어요. 그냥 나가면은 대형 사 먹고 그냥 누들박스 사 먹고 이랬었는데 네. 일단 마트 가면은 아까 말했듯이 처음 보는 식재료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요리 해본 사람은 없어. 그래갖고 왕연식탁이 지금 이렇게 그냥 됐지 않았나 싶네요. 뭐 저도 이제 처음 왔을 때 뭐 포트폴리오 준비한다고 막 작업을 하다가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집중했던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뭐 내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하거나 뭐 이걸 표현하거나 할 때 근데 그 관성이 남아가지고 장 보러 갈 때도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식재료가 마치 그것처럼 돼갖고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전 그때부터 재미를 붙였거든요. 이제 뭐 작업 같기도 하잖아요. 느낌이 맞아요. 괜히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장 보러 가는 것이 되게 재밌는 일이 됐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거 재료를 어떻게 잘 다루고 못 다루느냐에 따라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그냥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맛있게 딱 나왔을 때 그 쾌감 그걸 먹어준 사람도 맛있다고 하고 뭐 이랬을 때 요리도 어떻게 보면은 독일에서 예술학의 페이지니까 예술이랑 또 가까운 네, 저도 면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세계 조합이라든가 뭐 음식 그쵸. 재료의 조합 이런 거 다 생각해야 하고 나왔을 때 결과물이 확실하게 있는 것도 네 그렇죠. 뭐 요리도 뭐 진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그 감동의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실험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는 네. 점에서 예술이랑 비슷한 예술이랑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좀 신기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 가서 처음 보는 식재료를 네. 그냥 산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제 그냥 생각에 뭐. 그 사람마다 그게 좀 또 다른 것도 재미있네요. 그렇죠. 오늘 요리 특집이니까 요리에 네.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뭐 느낌상 각자 가진 레시피 그 정도 얘기한 그러면은 뭐 각자 요리 해본 경험들은 있을 거고요. 최근에 이 방법들을 좀 자주 쓰고 있다. 요것만 하나씩만 꺼내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죠. 그래요. 그럼 왕현 씨부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쓰는 식재료가 홀스레디시라고 하거든요. 독일에선 메아레티시라고 하고 팔고 있어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서양 와사비예요. 하얀색 예. 하얀 색깔 원래 연어 먹을 때 사용하는 네. 홀스레디시라는 식재료인데 그 마트에 가면 다 있어요. 메아레티시라고 하고 팔고 있는데 그게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그냥 와사비 맛이 와사비인데 약간 연한 와사비 맛인데 그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소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고기에 넣었을 때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고기 느끼함도 잡아주고 어느 고기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생선도 그렇고 닭고기, 뭐 소고기 뭐 할 거 없이 정말 다 잘 어울리는 식재료고 거기에 저는 요즘 요거트를 좀 섞어보고 있어요. 요거트랑 그리고 뭐 머스타드도 같이 섞어보고 이것저것 섞어봤는데 뭐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약간 단맛도 있고 그 매콤한 맛이. 그거 다시 한 번만요. 무슨 레디시? 홀스레디시라고 해요. 홀스레디시? 원래는 홀스레디시라고 하고 여기 독일에서는 메아레티시 메아레티시라고 하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코너에 보통 있어요? 케찹 있는 데 있죠. 케찹 코너? 네, 케찹이랑 마요네즈 소스 있는 그 코너가 저도 한번 있는 구입해보고 싶어요. 하얀색? 네, 하얀색에 이렇게 병에 들어있어요. 그게 홀스레티시 뭐 매운 가격대는 얼마예요? 가격대가 3유로 미만이에요. 3유로 미만. 오, 오케이. 좋다. 괜찮네요. 그거 어느 정도?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은 엄지손가락 정도 높이에 네. 요거트 살짝 통통한 네, 통이고. 살짝 통통한 통이고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은데 그러면 좀 비싼 편이네요. 네, 그렇게 근데 싼 그거 애초에 식재료는 약간 아니에요. 소량씩 먹는 거죠? 네, 원래 그렇게 막 숟가락을 이렇게 퍼서 먹는 그런 음식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기에 이렇게 조금씩 올려 먹는. 저도 옛날에 스테이크 사 먹으러 갔을 때 그 곁들여서 스테이키. 네. 그죠. 네. 그 스테이크에도 썩어기에 많이 먹죠. 그거랑 시겨자. 시겨자? 네, 시겨자. 이렇게 알알이 들어있는 겨자 있잖아요. 그거 뭐 소시지도 먹고? 네, 여기 사람들 소세지 네. 완전 담궈 먹기도 하는 네. 그 머스타드, 시겨자라고 네. 한국말로는. 괜찮죠. 네. 그것도 소스류로 많이 사용하고 왜냐면 그것도 느끼한 맛을 많이 잡아주거든요. 그런 저는 약간 느끼한 맛을 좋아하는데 그걸 좀 잡아줄 수 있는 소스를 같이 사용하면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제가 요즘 흥미롭게 쓰는 식재료는 그렇게 2개, 홀스레디시랑 시겨자. 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생각하죠. 좀. 저는 뭐 아까 말한 생강. 네, 요즘 확실하죠. 저는 한식 요즘에 많이 한식 워낙 좋아해서 무조건 항상 구비해 놓는 게 양파, 생강, 파, 마늘 이거 4개를 꼭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뭐 가끔 한국에서 뭐 멸치 말린 멸치 뭐 주면 이제 그것까지 가지고 있다가 일단 대부분 찌개나 탕류를 끓여 먹는데 그냥 물 받아놓고 냄비에 생강, 양파, 마늘 이렇게 다 넣어놔요. 찬물 때부터 끓여놓고 거기서 이제 소금이랑 간장으로만 간해서 거기다가 뭐 먹고 싶은 거 감자라던가 호박이라던가 이런 거 좀 넣어서 끓이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넣어서 끓이고 국 형태로 해서 그거를 국수로 파스타면 없으면 파스타면 해서 국수로 만들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밥이랑 해서 먹는다든지 그거 베이스로 요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육수를 미리 내놓고. 김예술 씨 얘기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고 지금 여기 서양에 와 있잖아요. 독일이랑 서양에 와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잘 사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 식자재 그리고 한국 음식들에 엄청 적응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맛을 낼 줄 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식재료랑 약간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좀 더 맛있고 괜찮은 음식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솔직히 여기서 막 특별히 못 구하는 식재료는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뭐 아시아마트 안 가도 굳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 식자재들은 다 마트에 파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만 베이스로 해도 사실 한국 그 기본적인 맛은 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여기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다가 된장만 좀 풀면은 된장찌개 되는 거고 고추장찌개 되는 거고 마트에서 뭐 그런 한국 소스들은 가끔 필요할 때 사서 근데 간장만 써도 사실 되게 비슷해요. 많이 응용할 수 있죠. 간장만 있어도. 메뉴 생각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좀 생각해봤는데 제 식생활을 돌아봤는데 좀 이제
김예솔 씨가 또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육식을 네, 굉장히 육식주의자죠. 육식주의자고 네, 굉장한 육식. 네, 그리고 밥도 채식이라고 생각하고 좀 네, 그 그렇죠. 극단적이잖아요. 극단적. 부채식 그리고 좀 새로운 발상이네요. 이렇게 밥이 그거는 채식. 사실입니다. 밥은 채식이에요. 채식이죠. 네. 쌀이니까요. 생각을 진짜 고기 드실 때 그 밥으로 채우는 거 아니라고. 네, 그거 아. 위장의 자리가 아깝습니다. 고기를 드시는. 네. 좋네요. 그런 편이어서 그리고 이제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그쵸. 좀 왕현 씨는 그래도 손이 빠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아무래도. 썰고 뭐 이런 게. 근데 워낙 그런 것도 느리고 해서 사실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거를 가장 선호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삼겹살이나 목살 싸죠. 네, 싸죠. 싸고 질도 좋고 그리고 그냥 스테이키 같은 거 집에서 그냥 그렇죠. 예, 그냥 구워서 먹고 구워서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런 거 하고 아니면 근데 저도 한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또 매일 먹을 순 없으니까 평소에는 그냥 저는 밥이랑 간장 참기름 비벼서 계란이랑 먹고 이런 거 맛있죠. 좋아해요. 엄청 네. 맛있죠. 밥만 없을 땐 최고죠. 그리고 좀 저는 한국 식품점에 좀 사실 의지를 해서 그런 이렇게 밑반찬 같은 걸 좀 구비해놓고 그냥 김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 여기 아시아마트만 가도 엄청 한국 재료 같은 것도 구하기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아, 요즘 저 그거 있어요. 그 우노인 씨한테 배운 건데 그 파 있잖아요. 네. 파 팔잖아요. 근데 파 중에 되게 두꺼운 파 있죠. 뚱뚱한. 네, 되게 뚱뚱하고 큰 네. 거. 그거를 김치로 담가서 먹는데 식감이 좋더라고요. 오, 시도를 해보. 저번에 우리 한번 같이 먹은 적이 네. 있을 거예요. 그거 그 뚱뚱한 파 사갖고 그거를 썰어요. 네. 먹기 좋게. 뭐 그 약간 큼직하고. 근데 거기다가 뭐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김장김치 소스 만드는 법, 뭐 파김치 소스 그죠. 그 하면은 그거 비율대로 그냥 해서 담가 놓으면은 진짜 손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그거 맞죠. 요즘 많이 네. 김치 많이 담가 먹어요. 네. 배추까지 하면은 좀 일이 많아지잖아요. 아, 저는 한 2, 3주에 한 번씩은 김치를 담가요. 아, 그래요? 김치를 배추 포기를 좋아해서. 사서? 네, 그거 그냥 사서 그거랑 콜라비랑 사가지고 인터넷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맛김치 만드는 법 이렇게 치면 나오는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근데 사실 솔직히 맛은 없죠. 그렇게 맛이 엄청 있진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뭐 김치말이 국수를 해 먹거나 볶음밥 같은 걸 해 먹는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김치말이 국수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볶음밥을 먹으면 온몸에 정말 냄새가 심각하게 많이 배고 아, 그래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냄새가 배는 거예요? 약간 콤콤한 냄새? 그러니까 익으면서 나는 그 콤콤한 젓갈 냄새가 냄새인가요? 젓갈은 아니고 좀 말을 하기가 좀 표현이 어려운데 김치 분내라고 해야 네, 약간 그런 냄새가 정말 머리랑 막 오. 옷에 막 구석구석 배서 그거를 먹고 뭐 수업에 간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뭐 이거는 조금 아. 좋지 않은 선택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녁 때 그럴 때 먹고 그렇죠. 아, 제가 오늘 생각이 든 게 좀 죄송한 게 제가 집에서는 한식을 좀 잘 안 해 먹어요. 왜냐면 한국 식당에서 일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뭐 식자재에 대해서 오늘 딱히 이렇게 팁은 별로 많이 없네요. 그냥 뭐 모두 아시는 거 그냥 뭐 젓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피시 소스 같은 걸 쓴다던가 네. 아니면 이거는 해보진 않고 그냥 해봤던 생각인데 그런 새우젓갈 그런 거 대신 아까 말했던 엔초비 같은 거 사용해도 젓갈 맛은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마트에 그게 파나요? 엔초비가 새우젓처럼 이렇게 작은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엔초비 그냥 통으로 들어있는 엔초비를 팔긴 하는데 그것도 마트에서 일반 마트에서 있긴 있는데 생각보다 싸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아쉽게 한국 뭐 한식을 많이 지금 한국 여기 유학생들은 한식을 많이 찾으실 거 아니에요. 한식 먹고 싶어하고 그렇죠. 밖에 사 먹는 것보다는 저 지금 딱 떠올랐는데 저번에 왕현 씨가 한번 해주신 그 깐풍기 있죠. 깐풍기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베를린에 어느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간장치킨이라고 파는 데가 있어요. 그 가게. 근데 그 가게 그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맛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거 이번 왕현 식탁에 깐풍기 메뉴 김혜수 씨가 한 번 더 먹고 왜냐면 이거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왜냐면 아니 이게 개인적이라고 하지 않은 근거가 있습니다. 네네. 요즘에 그 독일 유학생 벼룩 시장에
그 양념치킨 같은 거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 수요가 굉장히 또 많아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분들에게 약간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왜 피해요 이게? 해먹게 되면은 약간 그분들. 아니 뭐 제 생각은 다른 게 그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은 그분들이 이제 집에서 또 해먹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해먹기 귀찮으신 분들이 사드시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저 같은 사람은 가르쳐 주셔도 해먹지 해먹지 않습니다.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워크숍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보니 뭐 양념치킨도 되고 집에서도 가끔 그래도 해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전 괜찮을 것 같은데. 워크숍 메뉴로 저는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았어요. 다음 워크숍 때 네, 준비해보도록 하죠. 워크숍에 한 번으로 안 끝날 수도 있으니까. 저 갑자기 지금 떠올랐어요. 제가 최근에 좀 발견한 신박한 그 조합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마트에 파는 쪽파 같은 거, 쪽파같이 생긴 애 있잖아요. 그 묶음으로 파는 거 제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채를 썰어요. 그래서 걔를 밑에 이렇게 널찍한 접시에 밑에 깔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게으른 분들을 위한 건데요. 그렇게 하고 냉동 코너에 파는 하딩 그런 거 있잖아요. 오븐에다 굽는 거. 그거를 구워요. 근데 그게 맛이 엄청 느끼한 거예요. 제 입맛에는. 엄청 짜고 느끼하죠. 그래서 걔를 오븐에 굽고 그 다음에 레몬이랑 간장이랑 설탕을 자기가 입맛에 맞는 비율로 이제 잘 적당히 섞어서 물도 좀 섞고 그래서 그 레몬 간장 소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뿌려서 먹으면 파닭이랑 비슷해요. 거기에다 와사비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 제가 와사비를 못 먹거든요. 거기에다 와사비 넣으면 한참 유행했던 네네치킨, 오리엔탈 치킨. 그래요? 제가 엄청 고계열, 고계열 맛이에요. 딱 그 맛. 좋겠다. 맛있겠다.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래요. 뭐 아싸, 중요한 왕현 씨에게 레시피가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죠. 무슨 제가 지금 레시피. 생각하는 레시피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라자냐거든요. 라자냐. 이게 근데 카필드네요. 라자냐가 여기에서 제가 라자냐를 참 많이 먹어봤는데 제 입맛, 한국 사람 입맛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저도 한 라자냐가. 번도 맞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래갖고 그 라자냐가 한국 스타일이에요. 라자냐가 정확히 뭐죠? 라자냐가 얇은 이렇게 판판한 널찍한, 스파게티 면인데 그걸 이제 베샤멜 소스라고 하얀색 우유 들어간 소스가 있거든요. 그 소스랑 고기 들어간 미트 소스랑 이렇게 해갖고 층층이 쌓아갖고 만드는 약간 좀 레이어가 자르면서 먹는 그런 파스타인데 손이 좀 많이 갈 거예요. 왜냐면 소스를 맞아요. 끄는 것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 워크숍 때.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그거 손이 많이 가는 거에 비해서 맛은 엄청 훌륭할 거예요. 제가 엄청 자부하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이사이 넣는 고기나 야채를 또 자기가 좀 원하는 걸 또 그죠, 추가하거나 그죠. 빼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면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감자를 사용해도 되고 뭐 가지나 뭐 이런 것들 채식하시는 분들은 미트 소스 말고 뭐 버섯으로 소스를 만들고 약간 이렇게 약간 변경할 수 있는 레시피를 그거랑 이제 알려드리고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파스타니까 뭐 간단하게 뭐 샐러드 뭐 샐러드도 뭐 종류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전 연어 샐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날 그럼 술도 있나요? 서브로? 뭐 그건 같이? 김예술 씨랑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은 뭐 만찬 작은 만찬? 괜찮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좋네요. 라자냐. 라자냐. 왕현 라자냐. 왕현표 라자냐. 왕현표 라자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얘기가 뭐 신나게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또 이게 또 너무 길면은 그렇죠. 약간 아쉬울 때 또 끊어줘야. 근데 그 듣는 분들이 아쉬울까요? 네. 진짜요? 오늘 제가 뭐 이것저것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제가 먼저 오늘 팟캐스트는 제가 먼저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못 해줘서 아니에요. 충분히 도움이 됐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듣기에 이거 좀 얘기하다 보면 사실 그 꿀팁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아쉽죠?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팁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나도 안 해와갖고 사실 이렇게 아까 김예술 씨 질문 받을 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많이. 그러면 갑작스럽게 한번 제안을 또 요리 특집
정기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예전에 또 김영삼 씨께서 그쵸. 자기도 좀 더 말씀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김영삼 씨를 급하게 부를 수 없었잖아요. 네, 그쵸. 아 저는 그리고 우노인 씨랑 요리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우노인 씨도 우노인 요리 씨도 우노인 잘하시죠. 씨도 또 요리 엄청 잘하고. 그리고 진짜 근데 주변에 그런 굵직한 분들이 몇몇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러면 요리에 저희 대해서 자부심도 이 요리는 좀 마치 좀 스피노프처럼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네.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이런 특집으로 조금 계속 네. 좀 오, 끌고 나가도록 그쵸. 합시다. 좋네요. 좋습니다. 네. 아 배고픕니다 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 이제 이제 저희도 식사 정리를 시간이 거의 다 해야죠. 됐는데 그래도 이제 공지를 또 해야죠. 일단 팟캐스트 공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싶은 분, 뭐 사연 보내고 싶으신 분, 뭐 어떤 분이든 간에 저희한테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읽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죠. 또 왕현 씨와 김예술 씨의 이 뭐 워크샵 네.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어요. 올해 안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워크샵 한번 진행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공지가 나가게 될까요? 독일에서 예술하기 네. 페이지로 가겠죠. 네. 그리고 뭐 동시에 뭐 벼룩시장 쪽이나 이렇게 네. 하고 레시피 쪽 그래요. 이렇게 하고 뭐 말 나왔다시피 그 앞으로 요리 관련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너무 좋네요. 네. 오늘은 처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었던 네. 것 같긴 한데 다음에는 좀 이렇게 2부 때, 체계적으로. 1부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좀 나누고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뭐 쇼핑 정보라던가 장보기 정보, 뭐 그런 것도 해도 괜찮아요. 예, 보관 방법. 보관 방법, 맞아요. 베개에서 뭐 그죠. 같이 살 때 뭐 이런 식자재 뭐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면 좀 그쵸. 유용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좀 준비를 또 깨알같이 네. 해서 다음번에 네, 더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으로. 네. 저도 왕현 씨, 저도 껴주시나요? 다음 그럼요. 왕현 씨가 있어야죠. 있어야 있어야죠.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 왕현 씨 역할이.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해시태그 왕현식탁 그거 그렇죠. 하셔야죠. 한번 제 워크샵 시작하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워크샵 하기 전에 제 요리가 궁금하시다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왕현식탁 왕현식탁입니다. 식탁. 제 식탁 네. 한번 구경해 주시고요.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메시지 만약에 드시고 친추, 팔로우. 궁금한 레시피나 뭐 이런 거 뭐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 레시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물어보실 거 물어보시고 저도 한번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그럼 오늘 요리 얘기를 하느라 배가 고파져서 저희는 이만 또 새로운 팟캐스트로 돌아오겠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